4. 아직 피지 못하여 얼굴은 깜티티하고 어깨와 엉덩이가 아직 발달되지 못하여 모진 때가 좀 가히 보이기는 하나 15살의 연실이는 벌써 처녀로서의 자집이 잡혀갔다. 그러나 아직 여인으로서는 아주 무지한 편이었다. 그의 생장한 환경이 환경인지라 남녀가 관계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의인은 전혀 모르는 계집이었다. 사내와 계집은 그런 노릇을 하는 것이니 이만치 알았지. 어떤 특정한 사내와 특정한 여인이라야 그런 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며 그런 노릇에 대한 의인은 전혀 몰랐다. 말하자면 보통 다른 소녀들이 그 방면에 관해서 가지는 지식의 행로와 꼭 반대로 도달점의 형식을 미리 알고 그 도달점까지 이르려면 부끄럼, 사랑, 긴장, 환희 등등의 노선을 밟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소녀였다. 그런지라 그 낯살의 다른 소녀 같으면 단 혼자서 젊은 남선생과 대한다는 점에 주저도 할 것이고 흥미도 느낄 것이고 호기심도 가질 것이지만 연실이는 아무런 별다른 생각도 없이 단지 한 개의 제자가 선생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러 다녔다. 이런 선생 아래서 연실이는 조반을 먹고는 선생의 집을 찾아가고 하였다. 늦으면 저녁 때까지도 그 집에서 놀다, 배우다, 또 놀다, 또 배우다 하고 하였다. 5. 3월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한 연실이는 5월쯤은 제법 히라가라로 적은 심상, 수학, 독본 3권쯤은 읽을 수 있도록 진섭되었다. 비교적 기억력이 좋은 연실이요. 그이에 어서 배워야겠다는 독이 있으니만치 어학력이 놀랍게 진섭되었다. 3권쯤부터는 선생이 벌써 알지 못하여 쩔쩔매는 때가 많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선생보다 연실이가 뜻을 먼저 알아내고 하였다. 그 어떤 날이었다. 본시의 빛깔도 깜티티하거니와 아직 피지 않기 때문에 깜티티한 이에 윤태까지 있고 봄을 타기 때문에 더욱 반질하게 걷게 된 얼굴을 선생의 가슴 앞에 들이밀고 앞뒤로 저으면서 독본을 읽고 있던 연실이는 문득 선생의 숨소리가 개상하여 가는 것을 들었다. 연실이는 눈을 들어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까도 선생이 술 먹은 줄은 몰랐는데 지금 그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점을 연실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선생의 얼굴에는 싱거운 미소가 나타나며 팔을 펴서 연실이의 어깨를 끌었다. 연실이는 선생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에 직각하였다. 끄는 대로 끌리었다. 그날 당한 일이 연실이에게는 정신상으로 아무런 충동도 주지 못하였다. 그것은 연실이가 막연히 아는 바 사내와 여인이 하는 노릇으로 선생은 사내요 자기는 여인이니 당하게 되면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쯤으로 여겼다. 그때 연실이가 좀 발버둥이를 치며 반항을 한 것은 오로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 노릇을 하는 것이 여인의 의무라 하는 점이 괴로웠다. 곧 다시 일어나서 아까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양을 사내는 누워서 번번이 바라보고 있었다. 좀 있다가 동무의 방에 건너가서 채경을 보고 그는 비로소 약간 불쾌를 느꼈다. 아침에 물칠하여 곱게 따느렸던 머리의 뒷덜미가 흥켜진 것이었다. 이 사건에 아무런 흥미나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연실이는 이튿날도 여전히 공부하러 사내를 찾아갔다. 그날 또 사내가 끌어당길 때에 문득 어제 머리 흥켜졌던 것이 생각이 나서 가만 베개 내려다 베고요 하고 베개를 내려왔다.
그뒤부터 사내는 생각이 나면 베개를 내려오라고 하고 하였다. 정 귀찮은 때가 아니면 연실이는 대개 베개를 내려왔다. 공부에 피곤하여 좀 쉬고 싶을 때는 스스로 베개를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내와 여인이 때때로 하는 일이건쯤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연실이는 염증도 나지 않는 대신 감흥도 얻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 느낀 바 육체적 고통이 덜하게 되었으므로 직전에 느끼는 공포의 긴장이 덜하게 된 뿐이었다. 연실에게 말하라면 사람이 대소변을 보는 것은 저마다 하는 일이지만 남에게 보이기는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은 좀 더 대소변보다도 비밀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저마다 하는 일쯤으로 여기었다. 남에게 보이고 더욱이 언젠가 제 아버지와 소실이 하던 꼴대로 추잡히 노는 것은 더러운 일이지만 비밀이 하는 것은 대소변쯤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연실이는 연하여 그 선생에게 다녔다. 이제는 더 가르칠 만한 것이 그 선생에게는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다닌 것이었다. 선생은 베개를 내려놓으라는 맛에 그냥 받았다. 그냥 어학을 배우는 한편으로 집에서는 돈 거간의 출입에 늘 주의를 가하고 있던 연실이는 그의 가을 어떤 날 적지 않은 돈이 어머니의 손으로 들어온 것을 기수치었다. 옷이며 짐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던 연실이는 그날 밤 큰 방에 들어가서 어름어름하다가 어머니가 변소에 간 틈에 농문 안에 허스로이 둔 돈 뭉치를 꺼내어 방망이질하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자기 방으로 건너와서 저녁에 몰래 준비했던 작다란 가방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발소리를 감추어 가지고 집을 빠져나왔다. 1시간쯤 뒤에는 부산으로 가는 직행열차에 연실이의 작다란 몸이 실려 있었다. 아무 애수도 느끼지 않았다. 가정에 대하여 아무 애착도 없던 그는 집을 떠나는 것도 서럽지도 않았으며 어려서부터 남을 의뢰하던 습관이 없이 자란 그는 낯설고 말 서투른 새 땅에 가는데도 일회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선천적으로 그런 성격이었는지 혹은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만사에 감동과 흥분을 느낄 줄 모르는 연실이는 아무 별다른 감상도 없이 평양 정거장을 떠난 것이었다. 혹은 이것이 연결일지도 모르겠다. 가정에 대하여 애착이 없고 장차 4, 5년은 넉넉히 지낼 여비를 몸에 지닌 그는 이번 떠나면 장차 영구히 이 땅에는 다시 올 기회가 없는 듯 싶어서 도리어 내심 시원하였을 뿐이었다.